홍준표 시장님은 좀 홍보를 하던데 다른 분들은 아직 공식 교사는 안 근데 김문수 후보하고 뭐 오세훈 시장은 캠프를 서울에 차렸다는 이야기가 있던데. 홍보 차렸다는 홍보는 조금 늦어가 지급하고 있다는 이야기 홍준표 있고. 시장님은 일찍부터 이야기를 안 하셨나요? 장이 서면 장도뱅이가 뭐 한다 이래가 작년 바쁜데 10월달. 캠프는 아직 꾸리고 있다 하는 이야기가 그런 있어서 말이 다안 꾸리고. 경상도 사람들은 상당히 어필한 말이기도 한데 한편은 좀 거칠게 느껴져서 네. 싫어하는 사람도 있고 말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표를 얻기도 하고 좀 잃기도 하는데 다 얻을 수 있겠습니까? 거칠어서 우리 쪽에서도 싫어합니다. 근데 나쁜 남자를 좋아하듯이 좋아하는 것 같아요. 뭐저 전환규 씨는 뭐 불행하시기라 이런 말도 전 세계가 스트롱맨을 선호하는 시대가 돼가지고 3년 전에는 홍준표 시장, 이재명 후보, 윤석열 후보다 스트롱맨이잖아요. 지금도 요 소위 푸틴, 시진핑, 아베는 아니고 이시다가 바뀌었지만 요 필리핀도 지금 마르코스 주니어가 하는데 앞에 두테르테가 있잖아요. 두테르테 따님이 지금 대통령하거든요. 마르코스 주니어가 싸우고 있죠. 또 터키 에르도안이라든지 전 세계가 스트롱맨들이 좀 주도를 하는 시대이긴 한데 트럼프도 그렇고 사람들이 막 그런 사람들 싫어하면서 은근히 또 대통령이 좀 카리스마를 가지고 리더십 끌어주기 이런 거 말하는 사람도 있는 것 같아요. 그죠? 김두관 같이 점잖은 아래에서 큰 사람 나오면 맨날 세게 나가는데 그게 잘안 되죠. 잘안 되죠. 정경산 잘안 예. 최근에 의원님이 그 이재명 대표님하고 어제도 그렇고 많이 좀 이래 각을 세우고 하시던데 뭐 맞는 말씀도 많이 하시니까 그지? 그렇지. 아 그렇습니까? 근데 뭐 유럽 기준으로 보면 우리 민주당이 사실은 중도 보수 정당 맞거든요. 독일의 그 기민당보다도 우리가 더 보수 쪽이에요. 독일에 이제 3인당이나 좌파당도 있고 녹색당도 있고. 근데 우리 한국 기준으로 보면 늘 이게 지금 집권당을 오래 했던 당이 보수를 자처했고 우리는 이제 진보 사회 굉장히 약자들 대변했기 때문에 그게 진보로 규정이 되어졌는데 지금 계엄도 국무회의 절차 가지고 문제에서 논란이 꽤 많이 되잖아요. 근데 이제 아무리 당 대표지만 당이 이제 중도 개혁 정당, 뭐 중도 진보 정당 이렇게 규정되어 있던 당의 좌표를 그냥 중도 보수당이다 우리는 전통적으로 이제 DJP 연대 이런 걸 통해서 집권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 거는 맞아요. 박근혜 후보 그때 훨씬 마클 얘기했잖아요. 경제민주화 그런 것처럼 중도가 차지한 포션이 크니까 대선에서 이기려고 그러면 진보 쪽은 우클릭을 해야 되고 보수 쪽은 좌클릭을 해야 되는 건 맞는데 그래도 이게 이제 작년 전당대회 할 때도 기본사회를 강력으로 그냥 넣더라고. 그럼 또 얼마 전에 기본사회위원장은 또 스스로 그만두고 그렇게 하니까 좀 이게 그래서 충분하게 좀 당 지도부나 뭐 중앙위원회나 또 당무회 이런 정도 절차를 거쳐서 우리가 집권하기 위해서는 지금 국민의힘이 안 되고 극으로 가니까 이 빈 공간을 우리가 좀 해야 되겠다 하면 나도 반드시 우리 민주진영은 연대연합 통합할 때 승리한다고 내가 늘 강조하는 사람인데 제 입장에서 보면 중도개혁이나 중도진보라는 튼튼한 뿌리를 중심에 두고 유연하게 하는 게 맞는데 그냥 아예 뿌리차를 옮기는 것처럼 하고 원래 뿌리가 중도다, 중도 보수다 이러니까 동의가 안 돼요. 근데 우리 당이 대부분 사람 동의하고 김부겸 총리, 이인영, 우상호, 김동연 지사 이제 뿌리가 우리 쪽 오래 있잖아요. 나쁘네요. 저 임종석, 우상호, 이인영, 김부겸, 김경수 다 지금 예, 그렇게. 이게 워낙 빨갱이라 모니까. 그때 당시에는 뭐 네. DJ 때는 관음클럽 그 토론회 보면은 네. 대놓고 빨갱이라고 막 그렇게 하기도 했잖아요. 너무 그때 당시에는 이게
우리 민주당이 그래도 상대적으로 보면 사회 경제적 약자 그리고 크게는 중산층과 서민을 대변하는 정당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럼 그런 걸 저는 뭐 스스로는 한국 기준으로 중도 진보 정도로 생각했는데 이재명 대통령 그걸 중도 보수라고 합니까? 예. 오늘 신문에 보니까 한국 사회에서 스스로 보수라고 생각하는 사람 35%, 진보는 28%, 30몇 프로가 중도로 생각해요. 근데 지금 중도 여론이 민주당 쪽이 좀 유리하게 나오는 거예요. 지금 개헌하실 때는 굉장히 높게 나오다가 다시 막 우리가 제대로 좀 완장한 것처럼 해서 그런지 막 줄었다가 다시 어제 오늘 여론을 비슷하게 나온 것도 있고 우리가 좀 앞선 것도 있고. 최근에 영국에서는 어떻게 하나에 달렸죠? 최근에 그 포럼 예. 새로 또 만드셨잖아요. 예. 그 설명 좀 해주시죠. 아 그럴까요? 지역에서는 아직 내가 페이스북에 쓰기도 했는데 네. 넥스트 코리아 포럼이라고 약간 명함이 있대요. 예. 넥스트 코리아 넥스트 이코노미 넥스트 코리아 넥스트 프레지던트 뭐 이거 시리즈를 많이 쓴 사람이 그 유명한 경부고성 출신 김택한 교수입니다. 독일 본대학에서 제 자문위원도 하시고 이분은 뭐 여야를 넘나들면서 자문을 하는데 어쨌든 이제 87 체제 6공화국이 38년째 흘러오면서 특히 권력 구조만 놓고 보면 5년 단임제가 이제 노태우 대통령부터 윤석열 대통령 8분인데 어쨌든 국회에서 탄핵 소추 의결이 돼가지고 문제를 간 게 3사람이잖아요. 한 분은 기각이 되고 한 분은 인용이 되어 있는데 이번 윤석열 대통령도 인용될 거라고 봐집니다. 워낙 명백한 그 헌법 위반이라서 사실은 윤석열 대통령의 이 개혁을 내란하는 거고 비교하면 박근혜 대통령은 그 탄핵 안 돼도 괜찮은 거 아니에요? 이렇게 평가하는 사람이 있을 정도니까요. 그런데 뭐 이렇게 문제를 공개하고 뭐 서부 지법을 공개하고 이런 게 아마 차기 대선을 염두에 두니 그럴 거예요. 그분들이 모르지도 않을 텐데 이 세를 모으는 과정이라고 말씀드립니다. 그런데 이제 이번 기회에 저는 헌법 6공화국 헌법을 7공화국을 열 수 있는 헌법으로 바꿔야 된다. 그래서 내가 헌법 개정 제안서를 어제 냈습니다. 책을 내고 못 가져왔는데 책이 내일 도착하는 오늘 책을 냈다 카드에. 어떤 이제 대통령 비상경 권한도 없애고 4년 중임제 그 품권행위고 내각과 또 지방정부의 권한을 많이 주는 이제 그 이제 품권행위를 하면 사실은 이연 집정부라 집정부제라 할 수 있는데 그 이미지가 워낙 이연 집정부제를 별로 좋아 안 하더라고요. 대통령이 국가 원수로서 국방 외교 전담하고 국회에서 뽑는 총리가 내치를 총괄하는 방식인데 좀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예를 들어 장관 18명, 19명이 국방, 외교, 통일부, 행안부, 좀 애매한 행안부, 보훈부, 국가인사혁신처, 국정원장, 감사원장 4개원 안에 감사는 3개원으로 단기적으로 국회로 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대통령 직속 소속위원회로 만들었습니다. 그건 당연히 근데 그것도 일부는 조정해야 되겠죠. 내치를 사실은 총리가 총괄하면 총리를 자문해야 될 위원회가 더 많을 수 있죠. 그리고 이제 외국 대사들이면 이런 건 대통령이 하고 실제는 그리 되면 국회에 뽑는 총리가 그 행정부 수반이 되면 품권이 훨씬 더 많아지는 거고 국회에서 두 분의 총리 후보를 추천해서 대통령 한 명을 임명한 품권의 그 배려가 더 좀 적어지는 그런 차이는 있는데 어쨌든 국회 다수당의 지도자나 국회에 뽑은 총리가 행정수반인데 지금 대통령이 국가 원수겸 행정수반이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이제 투톱으로 운영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대한민국 국가 사이즈가 대통령 1인의 리더십에 기대서 끌고 가기에는 너무 이미 큰 나라가 되어버렸습니다. 근데 이제 윤석열 대통령 같이 정책이나 사람이나 비전을 안 하고 준비 없는 사람이 하면 이건 진짜 난리 나요. 김대중 뭐 그래도 경륜 있다는 뭐 김대중 대통령, 김영삼 이런 사람들이 해도 잘하기 어려운 거예요.
지금 윤석열 대통령 정책과 사랑과 비전 하나도 준비하는 사람이 그냥 어떻게 대통령 되는 천을 타가 이렇게 오잖아요. 그러면 이건 일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제 경제부처 임명을 다 총리가 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오히려 장관 18명, 19명 중에 오히려 6, 7명은 대통령이 임명하죠. 10명 넘는 경제부처 장관들 다 총리가 임명하게 돼요. 그러면 총리 다수당의 지도자가 총리를 하니까 국회하고 원활하게 니은 내각처럼 협조가 잘 되기도 하고, 총리하고 대통령하고 좀 권한이 충돌될 수 있는 부분은 있지만 그런 거는 이제 그런 게 이제 정무팀들이 조정하고 조율하고 소통해서 이끌어가는 거기 때문에 그런 정도 할 수 있는 나라여야 민주주의 국가니까 저는 뭐 그렇게 보는데, 이 개헌을 지금 하려고는 국민의힘하고 다 하려고 하는데 이재명 대표는 지금 내란 세력 제압하는 것은 무슨 개헌하면 전세가 흩어진다고 못하게 우리 당에서 최고인 한 명도 개헌 개최를 안 꺼냅니다. 이재명 대통령 어제 뭐 MB 토론에서도 이야기하던데. 근데 저는 이 87 체제가 갖는 이 엄청난 문제가 노정이 됐는데 이번 기회에 새로운 국가 운영을 위한 헌법 개정을 언제 한다는 걸 해야 되고, 헌법만 이제 법률, 선거법 법률인데 사실 국민을 대표하는 대의기관 국회를 뽑는 선거법은 법률이지만 헌법보다 더 중요해요. 이 선거법을 개정해서 중대선거구를 해야 대구도 25명이 다 독점 안 하고 호남도 28명을 다 독점 안 하고 그리고 한 8명은 호남에도 우리 국민의힘 국회의원이 나오고 대구 경북도 한 5명 민주당이 나오고 이래야지 말이 됩니까? 그리고 경기도는 국회 의석이 60석인데 53석이 우리 민주당이고 7석이 국민의힘이고요. 부산, 경남, 울산은 40석 중에 부산은 18석 중 1석. 근데 작년 22대 총선에서 부산에 18명 우리 민주당 후보 얻은 평균이 45.5입니다. 그럼 민심이 의석에 반영되면 18석 중에 8석은 민주당, 10석이 국민의힘. 경기도도 국민의힘, 화성 이준석만 빼고 경기도 59개 선거구에서 국민의힘 후보들이 얻은 득표 43%가 되거든요. 45%가 돼요. 그럼 60석 중에 한 25석 국민의힘이 해야 되고. 그럼 이 단순 다수 대표, 이건 민의가 반영이 안 돼. 민의가 반영 안 돼 있다. 이건 고쳐야 되는데 여야가 적대적 공정한 잠잠하고 그냥 해먹는 거잖아, 서로. 이거 고쳐야 되거든요. 그렇게 돼야 이제 다당제가 되고, 다당제가 돼야 국회의 운영원리 대화와 타협이라는 게 작동이 되면서 국회가 생산적이고, 실제 13대 국회가 가장 생산적이었다는 게 다 해고를 해요. 그때 이제 민정당입니까? 노태우 민정당 그 반태준, 또 통일민주당 김영삼, 평화민주당의 김대중, 공화당의 김종필, 1로 상김 체제 있잖아요. 88년 13대 총선, 그때 이제 상임위원장도 나눴거든요. 그때가 가장 국회 생산적이다, 모조리 다 이야기합니다. 근데 지금 양당제니까 국민의힘에 좋은 안을 내도 우리가 붙어. 우리가 괜찮은 안을 내도 뭐, 적대적이면서 공존하죠. 근데 뭐 생산적인 입법 이런 건 공존 안 하고, 선거 때 나눠먹는 건 그거는 나가지 안 돼. 그런 게 가장 핵심은 이제 5년 제한제 대통령제가 갖는 폐해가 많기 때문에 대통령제의 권력 구조를 바꾸는 문제. 바깥에는 개헌만큼, 개헌보다 더 중요한 선거법 개정. 이 두 가지가 이번 기회에 해야 됩니다. 근데 사실은 87년은 4개월 안에 다 했어요. 8월달에 여야가 합의를 하고 10월 27일에 국민투표를 통과하고 12월 19일 대통령을 뽑았어요. 근데 지금은 뭐 일당이 우리 당이 안 하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가 나서면 이게 속도가 엄청 좋습니다. 그리고 엄청 준비를 많이 해놨습니다. 지금 다 됐다고요. 아직 다 했다. 네. 방금 말씀하신 거 보면 의원 내각제가 상당히 많이 가미되는. 그렇습니다. 예. 군권행위라는 게 이제 의원 내각제였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 국민들한테 이제 원래 직선을 하다가 유신 때부터 이제 강선 민주 통일주민회 대의원들이 뽑았잖아요. 80년대. 그 어쨌든 87년 대투쟁을 통해서 우리 손으로 직접 직선제를 투쟁을 통해서 이걸 얻었기 때문에 우리 국민들 대통령 직접 뽑고자 하는 그 열망을 거둬들일 수가 없어요. 대통령 반드시 뽑아야 돼요. 대통령이 50% 권한이 60%에서 40%든 대통령 직접 뽑아서 국가 운수를 잡고 국방 예교를 책임지게 하고 내치는 총리가 100년 총리가 하는 거죠. 근데 그렇게 말씀하신 대로 하면은
사실 여야가 없어지는 거예요. 이게 상당히 통합이 될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지금처럼 대통령 민주당이 하더라도 예. 총리는 국민의힘이 국민이 할 수도 있고 역으로 그러니까 예. 그렇게 된다면 총리 대통령은 국민의힘에도 총리는 국회 다수당. 지금 구조는 국회 다수당 지도자인 이재명 대표가 총리를 하거나 우리 당에서 뽑는 총리 후보가 되고 아니면 예를 들어 국민의힘 180인데도 아주 훌륭한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 총리 뽑을 수도 있는 거죠. 근데 역대 그렇게 한 적이 없기 때문에 국민들이 그걸 또 받아들일 수 있을지도. 국민들 받아들이게 설득을 그럼 대통령제를 계속 유지해야 된다. 그러니까 대통령제를 한다면 정부 통령제도 있을 수 있고. 예, 정부통제도 있죠. 다양한 방법 조합이 있죠. 지금은 이재명 대표가 반대하는 건 우리가 속을 알 수는 없지만 오해를 하면 5년짜리 대통령이 눈앞에 얼쩡거리는데 그래 5년 하지 5년 내서 하고 싶지 5년 하고 싶어. 우리가 제한 4년 중임제는 이제 특히 이제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1년 줄이는 거거든요. 정확히 2년을 줄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 4년 중임제를 하면 4년 중임제 입장은 1년을 줄이고 5년으로 보면 2년을 줄여서 2028년 23대 총선할 때 2008년 그때 총선하고 대통령을 동시에 뽑자는 아니거든요. 1년 줄여서. 그러면 지금 3년 잘하면 또 4년에서 7년을 할 수 있고 설사 국민의힘이 대통령 못해서 3년 뒤에 자리가 다시 가져갈 수도 있기 때문에 좀 이렇게 인용이 되지 않겠나 이렇게 보는 근데 우리 헌법에는 지금 현직 대통령이 제안하면 제안하면은 자기는 두 번을 못 하잖아요. 현직 대통령이 지금 이재명도 아니고 아무도 아니기 때문에 합의를 해서 하면 그게 해당이 안 되는 거예요. 3년, 4년, 7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단기간에 그 개정을 할 수가 있어요.